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의외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바티칸 교황청이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종교기관이 AI에 대해 이야기할까 궁금하시죠? 사실 바티칸은 인류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AI의 잠재력을 일찍이 인지하고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면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깊게 고민해 왔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AI를 더욱 안전하고 유용하게 쓰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AI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 덕분에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만큼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AI가 특정 정보를 편향되게 학습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복지 혜택 심사에 AI가 도입될 경우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을 미리 막고 AI가 인류에게 진정으로 이롭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바티칸이 제시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로마의 부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핵심에는 5가지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어요. 첫째, 투명성이에요.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포용성인데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셋째, 책임성은 AI의 오작동이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넷째, 공정성은 AI가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성은 AI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5가지 원칙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AI를 도입할 때도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5가지 원칙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도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지 상담 챗봇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챗봇이 특정 그룹의 질문에만 잘 대답하고 다른 그룹의 질문은 무시한다면 포용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또 챗봇이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투명성이 부족한 거죠. 우리는 AI에게 질문할 때도 윤리적 가이드를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이 AI가 나에게 주는 정보가 편향되지는 않았을까? 내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다뤄지고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할 때 속도와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바티칸의 가이드라인은 신뢰와 안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빠르게 답을 내놓는 AI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윤리적 검토를 거치고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AI가 장기적으로 훨씬 가치 있다는 거죠.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는 서울의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빠른 AI라도 결국 외면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의 AI 윤리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자체적인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보유한 곳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AI 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기업은 20%, 심지어 AI 윤리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은 5%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이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판교나 강남의 AI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윤리적 기반을 탄탄히 다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AI 기술만큼이나 윤리적 책임감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AI는 단지 문제 발생을 막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잠재력은 더욱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편향 없는 AI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개인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청년지원금, 신혼부부 혜택 등을 안내할 때 AI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윤리적 원칙을 지키며 개발된 AI는 불신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AI 윤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술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거나 아니면 덜 인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은 AI 기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점을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AI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티칸이 강조하는 AI 윤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할 때이에요.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빠른 혁신 속도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바티칸이 제시한 AI 윤리 원칙들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검토를 철저히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AI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AI 솔루션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때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이나 판교의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단순히 빠른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티칸이 제시한 AI 윤리 5대 원칙과 이것이 우리 일상,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AI가 가져올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인지하고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 공정성, 안전성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고 그에 따른 윤리적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AI를 더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제 사례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